중학교 1학년 아이예요. 중학교 1학년인데 독서 이해도의 점수가 90%. 누가 봐도 중학교 1학년이 90%면 야, 이 아이는 집중력, 직관력 하나는 끝내주구나. 공부 하나는 맞짱 떠서 웬만해서는 지지 않겠구나. 상당히 학습적인 이해 능력이 우수하구나. 이렇게 판단하셔도 전혀 무리 없습니다. 공부 잘하는 아이입니다. 굉장히 공부 학습 능력이 우수하고요. 저런 아이들을 우리가 전형적인 학교 생활의 범생이과라고도 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학습적인 어떤 집중력이나 직관력 자체는 굉장히 좋지만 이 아이가 분당 글자 수가 중학교 1학년임에도 불구하고 전 처음에 초등학교 1학년인 줄 알았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은 저런 경우 있어요. 정말 머리 좋은 아이들 책은 별로 읽지 않고 좀 떠듬떠듬 읽지만은 저런 경우가 있는데 중학교 1학년이 167자 하하 이 음독의 진행 부분도 안 돼요. 진행 부분도 엄청 낮은 정도의 수준. 저런 정도의 수준이라 그러면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냥 글에 대해서 이 아이는 끈을 놓지를 못한다라고 해야 될까요? 정말 심할 정도로 집착을 내버려요. 글에 대한. 그러니까 왜 집착을 하게 되냐면 내가 거기에 대한 여유가 없잖아요. 글을 읽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부족하다 보니까 집착을 더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집착을 해서 반복해서 읽고 또 확인해야 되고 그런 게 집착성의 하나잖아요. 그러하듯이 이 아이가 글에 대한 집착, 애착하고는 다르죠. 그러니까 처절하게 싸우는 그 분단 글자 수라고 보셔야 됩니다. 저 정도면 아마 뒤에서 원장님이 오셨을 때 어떤 느낌이 들었을 것 같아요? 어떤 느낌? 굉장히 무서웠을 겁니다. 왜 무서웠을까요? 아니, 당연히 이 아이가 꼼짝을 안 할 정도잖아요. 거의 움직임이 없을 정도. 진짜 저런 아이들을 우리가 흔히 얘기하잖아요. 얼음 땡 해줄까 하는 아이.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분명히 사람은 테스트를 하러 학생이 들어왔기는 했는데 인기척에 소리가 나지 않을 정도의 테스트를 하고 있어. 이게 학생이 지금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분간이 안 될 정도의 집착을 하고 있는 아이가 바로 저 아이입니다. 굉장히 안타깝죠? 저 정도는 왜 그래요? 저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글에 대한 집착을 저렇게 한다는 건 뭐냐면 틀리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부담감을 느낀다는 건 두 가지밖에 없다라니까요. 첫 번째는 뭐냐면 자기가 그냥 공부가 좋아. 공부가 좋아서 그냥 틀리는 거에 대해서 내가 그냥 내 스스로를 용납을 안 해. 누군가에게 지는 거에 대해서 내 스스로가 용납을 안 해. 이런 경우에 아이들이 있을 수 있어요.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어떤 환경에 의해서 피드백이 오는 거죠. 왜 틀렸니? 이것도 틀렸니? 왜 이 쉬운 거를 틀렸니? 왜 이거 전체를 다 맞아야 되는데 너는 한 개를 실수를 했니? 이런 외부, 즉 부모의 어떤 피드백이 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더 집착을 하고 틀리지 않으려고 하고 악착같이 버틴다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됩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아이예요. 저런 아이들 보면은 쉽게 얘기하면 엄마가 좀 뭐라 그래야 되죠? 좀 관심이라기보다는 굉장히 거는 기대는 많을 겁니다. 왜? 공부 잘하잖아요. 지금 현재는. 굉장히 공부 학습적인 능력도 우수하고 뭐 엄마가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토달지 않고 굉장히 또 훌륭한 아이죠. 엄마가 봤을 때는. 그런데 우리가 봤을 때는 어때요? 어머, 어떡해. 너무 안타깝다. 이런 느낌이 딱 여러분들이 받으셔야 됩니다. 저 아이가 딱 그런 아이예요. 그러면 저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중학교 때 공부 잘할 가능성 매우 높잖아요. 저 아이도 고등학교 올라가서도 내신 성적은 우수할 가능성은 분명히 높은 아이는 맞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언어 때문에, 국어 영역 때문에 고통을 맛볼 수 있는 대표적인 아이. 저 아이는 이제 엄마하고 어떤 상담을 해주셔야 되겠어요? 수능. 분당 720자 이상의 문해력을 갖추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저 아이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져 버릴 수 있어요. 바뀌어져 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정보를 모르는 엄마들한테는 수능 전체 언어 영역에 국어 영역이 16페이지로 출제가 되고 주어진 수험 시간은 80분. 그래서 한 페이지를 5분 안에 읽고 이해할 수 있는 이 문해력을 쌓지 않으면 굉장히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 저런 아이들은 책은 읽었다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그건 납됐지, 뗐지. 그런데 읽혔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엄마가 정답 말씀하셨네요. 그래, 읽혔네요. 이 아이가 주도적으로 자기 주도적인 어떤 독서 상태를 진행을 한 게 아니고 흥미, 즐거움이 어떤 대상으로 본 게 아니고 강압적인 시키니까 진행을 했다 이렇게 봐야 되는 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 아이는 정상적으로 지금부터 2레벨 진행을 해 주시고요. 읽기 트레이닝을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 아이 같은 경우는 2레벨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중학교 1학년의 고학년이기 때문에
중학생이기 때문에 지금 독해 트레이닝 1권부터 진행을 하시는 것을 권장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조금 마음의 여유, 그러니까 저런 아이들 처음에 학습할 때가 뭐가 중요한 줄 아세요? 처음부터 리딩의 시스템에 딱 그 규격에 맞추려고 하지 마세요. 저런 아이들하고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먼저 소통입니다. 소통. 기존에는 저 아이는 모든 게 교과 쪽으로만 위주로 진행을 했던 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모든 것이라고 알아요. 그래서 저런 아이가 조금 여유를 갖고 좀 대화를 좀 틀 수 있게끔 소통을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왜 이런 공부를 해야 되는지부터 시작하고, 그래서 어떤 1교시를 전체 다 채우려고 하지 마시고 저 아이의 어떤 얘기도 좀 많이 들어주시고요. 그런 소통이 있었을 때 저 아이도 선생님을 믿고 따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처음부터 규격화시켜서 무조건 이렇게 진행을 해,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면 조금 이게 미스가 생길 수도 있는 그런 아이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런 아이들은 조금 자존감 회복도 좀 많이 시켜주시고요. 무엇보다 저 아이의 어떤 눈높이에서 좀 대화를 진행하는 것. 사실은 저런 아이들이 말을 많이 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말을 많이 자기 주장을 할 아이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도 저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자기의 어떤 생각을 말할 수 있도록, 그리고 들어줄 수 있도록 좀 노력을 좀 기울여줘야 되지 않겠나 하는 대표적인 아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2레벨부터 진행하시면서요, 독해 트레이닝 1권,